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이제 한국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그다음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이 산유국에 등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기업들 혹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는 것도 이 원전과 에너지에서 이제 이 석유와 가스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7%가량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 수치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죠. 5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이 출현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계속 상승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대성 공통 정체관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기사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도 산유국, 테마주 묻지마 급등의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울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쭉쭉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석유 테마주와는 달리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주는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투자금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정부의 투자가 석유 개발에 집중이 될 경우에 여태까지 짜왔던 이 플랜 자체가 좀 깨질 수 있죠. 신재생 관련 투자 그리고 원전 관련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사항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종목들의 주가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석유 수출 계획은 향후 추가적으로 기대감 측면은 높은 것은 인정하나 이 천해가 아닌 심해이기 때문에 비용 집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시추 횟수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멘텀으로 천연가스 관련주,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리스크가 동반된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요인이 또 하나 존재를 합니다. 바로 미국의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에 한 12% 급락세를 좀 받아줬습니다. 사실 이게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종목의 특징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세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우라늄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하락세는 이 단기적인 모멘텀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라늄 선물 차트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11차 전기본 그리고 AI 데이터 센서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죠. 여기에 원전은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비유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이 방산 산업에서 폴란드 수주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체코 역시 15년 만에 원전 수주이기 때문에 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가격,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 싸다. 그리고 품질, 프랑스와 비슷하다. 그리고 납기가 굉장히 빠르다. 결국 방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프랑스와 2파전에서 수주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내에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프랑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이 산업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기를 10배 더 먹는 AI, 이 원전 없이 폭증하는 전력소를 충당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뭐 국제에너지기구 협회에서도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했죠. 그만큼 쓰임새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가오는 AI 산업에 맞춰서 공통적인 전력 부분에서 원전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이 발표됐다라는 내용인데, 신규 원전 3기 그리고 SMR 1기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위 특별법을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11차 전기본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규 원전을 늘리고 SMR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아직까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박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냐? 첫째, 전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자기가 강조하는 이 정체관을 언론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이 트럼프의 공통 정체관이 무엇이냐? 바로 원전이다. 골자는 무엇이냐? 결국에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원전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체관인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비교했을 때 25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질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단기순이익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여줄 전망을 해주고 있다. 특히 25년과 26년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할 전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원전 산업 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차트적인 흐름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7%가량의 주가의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이슈가 없었어도 사실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봉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주봉의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선 구간과 121선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지를 해주고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동력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공통 정체관, 원전 관련된 기사 내용이 나와주면 이 부분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